자, 8강의 어법 문제입니다. 이 8강은 어법 문제인데 check it ou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1991, 1991년에 as Michael Miller was snorkeling in the beautiful water of the Big Island of Hawaii 하면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 근해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 as는 when의 개념이 되겠죠. He was suddenly caught in 하면 갑자기 was caught in 휩쓸린 거죠. in a riptide 하면 이러한 조류에 휩쓸렸고, 그 다음에 was carried out 여기에 was도 같이 연결됩니다. was caught in, was carried 이렇게 되는 거죠. A mile from shore 해안으로부터 1마일까지 휩쓸려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조류에 붙잡혀서 다시 말해 조류에 휩싸여서 해안으로부터 1마일 정도 was carried a mile 쓸려 나갔다 이런 얘기야. Though he swam as hard as could 하면 가능한 한 아주 hard 동사를 꾸며지니까 부사가 되겠죠. hard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형용사로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그렇죠. 가능한 한 열심히 그가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했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He was not going to make it back to land 하면 make it 하면 해내다 이런 얘기죠. make it back to니까 다시 돌아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make it 하면 약속을 제 시간에 잘 지키다, 성공하다, 해내다 이런 뜻이죠. make it back to 하면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Michael closed his eyes, 눈을 감고 began to meditate, 명상을 하다 이런 얘기죠. 명상을 하기 시작을 했다. Despite his desperate situation 하면 그의 desperate 아주 절박한 필사적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tranquility 하면 평온함이죠. 여러분들 tranquil 하면 이거는 형용사로서 평온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용사로서 tranquility는 명사가 되겠고 사랑과 평온함이 fill his being 그의 존재를 가득 채웠다. 왠지 모르게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When he opened his eyes 그가 눈을 떴을 때 he saw that 그는 데디아를 알게 되었다. He was surrounded by 그가 둘러싸여 있다는 걸 한 무리의 바다 거북들에 의해서 그가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The largest turtle 하면 이 가장 큰 거북이가 swam directly 직접적으로 under him 그 바로 아래까지 수영을 직접 바로 아래 이런 뜻이죠. directly under him이니까 수영을 쳤다. 수영을 쳐서 pausing so that에서 멈하기 위해서 그죠? 자 멈췄다. 그래서 그가 easily 쉽게 cup his hand 하면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마는 거죠. under edge of his cell 하면 자 거북이의 등껍질의 가장자리 밑에 그의 손을 동그랗게 말도록 하기 위해서 멈췄다는 얘기죠. 이 pause는 and paused 이렇게 앞에 문장에 연결되는 그런 일종의 연속 동작이라도 볼 수 있겠죠. 분사구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greenish brown shell 하면 초록빛을 띠는 갈색의 등껍질이 자, felt soft 부드럽게 느껴졌고, leather 가죽처럼 느껴졌다. To his touch 그의 손길에는 자, 보호 이렇게 이 형식 동사가 되겠죠. 여기서 the turtle swam Michael to the shore 하면 거북이가 마이클을 해안까지 수영쳐서 보내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를 해서 문장이 일단 끝나죠. 그 다음에 as they swam 하면 그들이 수영쳐서 올 때 이런 얘기죠. 이 as가 있기는 부사절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클이 주어고 동사가 없는 구조니까 이게 동사가 되려면 과거니까 felt가 돼야 되겠지. flooded by tranquility 자 as he sensed interconnection of life 하면 자 이렇게 영어에서는 완전한 문장 부사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주절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수영 치고 있을 때 마이클은 felt flooded. flood는 범람하다, 넘쳐나게 하다니까 평온함이 다시 넘쳐남을 느꼈다. 마이클이 이 평온함에 의해서 넘쳐남을 느끼는 거니까 felt flooded by 이 형태, 수동적 관계인 것도 좀 알아놓고, 자, 뭐뭐 했을 때, 그가 sense, 감지했을 때, interconnection of life,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져,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평온함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다. 그런 얘기죠. 수영하고 있는 동안에. When they were close to the beach, 그들이 해안가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그는 let go, 놓아주다. 이런 얘기죠. 자, released 이런 과거로 해주면 되겠죠. 거북이를 풀어줬고, 이 거북이는 turned, 돌아서서 head back to,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head는 어디를 향하다 이런 뜻이니까 head back to 이렇게 쓰면 어디로 돌아가다. 크게 여러분들에게는 뭐 큰 어려움은 없고, 일단은 지문 자체가 좀 쉽고 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영어에서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이거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면 반드시 영어 문장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있어. 그러면 문장과 문장은 컴마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든 뒤에 문장이든 이와 같이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을 써주든가, 아니면 부사절을 안 쓰게 되면 또 뭘 쓸 수 있냐면, 잠깐 지워볼게요. 부사절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접속사라든가 주어 동사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한 문장이 앞에 나올 경우에는 뒤에가 여기에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이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와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이게 분사 구문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이나 접속사가 쓰이는 문장은 앞이든 뒤든 어디에든지 올 수가 있고, 관계대명사를 쓸 경우에는 뒤에만 올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부사절이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부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절이 문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부사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부사절은 아무리 여러 개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장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절이 있으면 반드시 부사절 자체로는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동사로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 이제 음악과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법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Joseph Haydn invented string quartet 하면은 현악기가 되겠죠. 현악기. 바로 뒤에 나오지만, 자, 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로 형성되어 있는 현악기가 됩니다. 4개 악기로 구성되어 있어. Why he settled on은 뭐뭐에 만족하다 이런 뜻이죠. Combination of two violin, viola, cello의 조합에 왜 그가 만족했는지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Y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의문사가 이끄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에는 대절도 주어가 될 수 있고, 그죠?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왓절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whether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의문사절, when이나 why나 how나 뭐 등등 이런 의문사 절도 이제 주어가 될 수 있고, 그죠? 대절은 완전한 문장, what은 불완전한 문장, whether도 완전한 문장,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이제 단수 동사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to 부정사도 주어가 될 수 있고, 동명사도 주어가 될 수 있죠. 전부 다 이것들은 단수 동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is가 되겠죠. not certai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settled on 하면 뭐뭐에 만족하다, 안주하다 이런 개념이니까, 왜 그가 이렇게 두 개의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의 조합에만 그냥 만족하고 말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it may be that 대디할 수가 있다. 그 악기, 내 악기의 개별적인 음역이 밀접하게 무엇을 반영해 준다? The voice in a choir, 합창단에서의 목소리를
아주 가까이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The instrument, 이 악기와 그 다음에 musician to play them, 여기서 them은 악기가 되겠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들이 여기서부터 자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would have been readily 쉽게 available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At Hungarian court, court는 궁전을 가리키겠죠. 보통 법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궁전들, 귀족들이 살고 있는 궁전을 가리킵니다. 자, 에스트라헤지 패밀리, 에스트라헤지 가문이 되겠죠. 가문의 헝가리 궁전에 쉽게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곳에서 라는 얘기죠. 이 궁전에서 in which가 되겠죠. 자, 이 하이드는 composed in residence, residence는 거주니까 상주하는 작곡가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거 where 여러분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The standard chamber music grouping before Haydn 하면 하이든 이전에 표준 실내 악단을 그룹핑 조직을 구성하는 일은 바로 The Trio Sonata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which는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고 in which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문장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board instrument은 건반 악기가 was joined, 합류되었죠. 함께 했다는 얘기죠. 두 개의 높은 멜로디 악기와 바이올린, 플룻과 함께 하게 되었다.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죠.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in which를 쓰면 되겠고, with 뭐뭐한 상황에서라는 얘기죠. with continual instrumental such as cello, doubling 이렇게 부대상 분사구문이야. with 목적어 ing 구문이죠. 더블링은 함께 연주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continual instrument such as cello와 같은 continual instrument, 통주 저음 악기가 되겠죠. 이런 건 뭐 음악 전문 용어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베이스 중심의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첼로와 같은 그러한 통주 저음이 the baseline of the keyboard, 건반 악기의 저음 부분이 되겠죠. 저음 부분을 함께 연주하도록 하면서라는 얘기죠. 더블 함께 연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첼로와 같은 통주 저음, 저음을 내는 그런 악기들이 건반 악기의 그러한 저음부를 함께 연주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채로 건반 악기에는 두 개의 높은 멜로디 악기인 바이올린과 플룻이 함께 합류해서 같이 연주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이든's inspired 하면 아주 고무된 열정적인 뭐 탁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이든의 이러한 탁월한 사용이죠. 이 네 가지 악기, 즉 두 개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같은 이러한 네 가지 현악기의 하이든의 탁월한 사용은 이러한 현악기가 되겠죠. 현악기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악기의 탁월한 그러한 사용이 효율적으로 모더나이즈, 현대화시켰죠. 오래된 전통을. 자, 이걸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전통을 현대화시켰다. 이 오래된 전통은 바로 뭐냐면, 자, 대절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생략 하나 하고, 헨리 퍼첼이 had developed, 발달시켜왔던 그러한 여기에 목적어가 앞에 있는 오래된 전통이 되겠죠. 자, century earlier,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헨리 퍼첼이 이미 발달시켜왔던 그런 오래된 전통을 현대화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자, 무엇과 더불어서 이렇게 발달시켰냐면 그의 string fantasy for up to 최대 육성음이 되겠죠. 육성음에 대한 자, string fantasy라는 어떤 뭐 작품 정도가 되겠지. 이것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와 있으면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야 돼. 왜냐면 이게 주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성음은 그죠? 육성음을 위한 스트링 판타시. 자, 요게 이제 그 전체가 앞에 선행사라고 보게 되면 이것은 비올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연주되어지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연주되어지는 비올라로 연주되어지는 최대 육성으로 되어 있는 스트링 판타시라는 이러한 작품으로서 이런 얘기죠. 작품으로서 1세기 전에 헨리 퍼첼이 이미 발달시켜 왔던 오래된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었다. 현대화시켰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이제 음악 전문 용어가 있기 때문에 독해 자체가 어려운데 어법은 수능에 나오는 어법들이 거의 아주 한 대여섯 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법 나올 때마다 그걸 완벽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법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좀 짧게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여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법을 굉장히 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우리 수면, 수면의 항상성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인데, 항상성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homeostatic이라는 상태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awake,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뇌는 produce, store, 만들어내고 축적을 한다. 화학물질 called adenosine triphosphate. 포스페이트는 인산염이죠. 인산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3인산염이 되겠죠. 아데노신 산인산염이라고 하는 ATP라고 불리우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축적을 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세포의 활동을 fuel, 촉진시키기 위해서. promote 이런 개념이죠. 하지만 as ATP, 3인산염이 이 아데니신 3인산염이 accumulate over the day 하면 하루 종일, 하루 동안에 축적되면서 이 3인산염은 begin to slow down brain activity, 뇌의 활동을 느리게 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문장을 잠깐 구조를 보면 as가 이끄는 부사절이 나와 있고 주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없을 경우에는 준동사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누이. 자, 우리로 하여금 5형식 문장이죠. fear은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tired, drowsy가 되겠죠. 점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더욱 피로하고 더욱더 졸리게 느끼도록 만들면서, 그러니까 ing 틀린 데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 문법 구조가 되겠습니다. 1번은 eventually, 결국에 with the contribution of other sleep promoting factors too numerously to mention here 하면, 자, 이 부사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sleep promoting factor를 꾸며주니까 이게 numerous라는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ly를 지워주면 되겠죠. 자, 언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numerous가 수많은 이런 뜻이죠. 너무나 많아서 여기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러한 다른 수면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의 기여로 인해서 that system-wide state shift we call sleep까지 일단 끊고 take over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꾸며주고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져 있는 거죠. 보통 이제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5형식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 자, 우리가 A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바로 앞에 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면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스템 전반의 상태 변화가 되겠죠. 시스템 전반의 상태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졸리운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 뇌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굉장히 아데노신 3인산염이라고 하는 ATP가 축적이 되면서 굉장히 졸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언급하기에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수면 촉진 요인들의 기여로 인해서 그것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우리가 수면이라고 슬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뇌 시스템 전반의 상태의 변화가 테이크오버, 뒤따르게 된다는 이야. 원래 테이크오버는 하면 떠맡다 이런 뜻이 있는데 테이크오버, 이거는 팔로우, 뒤따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그러한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As anyone who has pulled an all-nighter 하면 pull an all-nighter, 여러분들 잘 알아보세요. 미디어에도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밤새서 일을 하다 밤새 공부를 하다를 pull an all-nighte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새서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이 can attest, 입증하듯이 해서 여기까지가 as 이끄는 부사절이 되겠죠. The longer we have been awake, previous, 이전에 우리가 더 오랫동안 깨어 있을수록, 더 플러스 비어급, 더 플러스 비어급이야. The longer the deeper we'll sleep to make up for the loss 하면 우리는 더욱더 길고 더 깊은 잠을 빠지게 된다. To make up for 하면은 make up for는 compensate for가 되겠죠. 보충하다 이런 뜻이야. 이러한 수면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플러스 비어급, 더 플러스 비어급 구문이 되겠습니다. scientist, 과학자들은 propose, 제안한다. 자, control parallel process 하면, 그래서, 자, 이 제안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장하다, propose, 그 다음에 suggest, 여러분들 알고 있는 demand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있죠. 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절에 나올 때는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수없이 배웠죠. 생략 가능하고. 근데 이것은 당위성을 가질 때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뭐 해야 된다의 뜻일 때만. 근데 단순한 사실을 진술할 때는 shoul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ontraparallel은 평행 상태고 contra는 원래 반대의 이런 개념이니까 반평행 상태니까 결국 뭐야? 상반되는, 그죠? 평행 상태와 반대되는 그런 과정. 이러한 반대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죠? 평형 상태와 반대되는 과정. 평형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동안에 잠자고 있는 것과 반대의 어떤 과정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시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어가 control parallel process이니까 occurs s 붙여있고 propose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프로포즈 제안이나 주장, 고집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당위성의 뜻일 때만 should를 쓰고 단순한 사실을 진술할 때는 should를 쓸 수 없다라는 점을 역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Other chemical, 또 다른 화학 물질이 서서히 축적이 되죠. until, 언제까지? 우리가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지?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cannot help ing 이런 뜻이죠.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깨어서 항상 wake up, stay awake,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화학물질이 계속 축적이 돼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축적이 되는 거죠. 이것은 homeostatic mechanism, 항상성 메커니즘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지칭하냐면 이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control process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죠? 상반되는 과정.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있는 상태가 발생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성 메커니즘으로서 그것은 that is,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is independent of 하면 뭐뭐와는 상관없이 이런 얘기죠. 독립되어 있는 거니까. 낮과 밤의 순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항상성 메커니즘인 것이다. 그러니까 졸리고 잠을 자면 이제 깨우고자 하는 그런 뇌의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을 때는 또 졸리운 뇌의 메커니즘이 또 작용을 하는 그러한 뇌의 항상성, 수면의 항상성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본능으로서의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내용이죠. 살고자 하는 의지는 주어가 되죠. stand alone instinct, stand alone 하면 독립된 이런 개념이죠. independent 이런 개념이야. independent, 독립된 하나의 본능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마 이런 얘기야. 살고자 하는 의지는 독립된 본능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도 그냥 갖고 있는 본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 자, 그런데 이 본능이 여기서 it는 바로 it은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겠죠. 의지는 is augmented, 증대되어진다. 다른 본능들에 의해서. 자, 인댓이냐 inwhat이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인댓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인댓은 뒤에 주어 동사와 같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when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삽입 문장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삽입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 욕망과 욕구와 필요가 되겠죠. 다른 본능들의 욕망과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어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다른 본능,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겠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어지게 되면 이건 삽입 문장이야. 가로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나와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인댓이 되겠죠. 뭐뭐란 점에서. 자, 인생이라는 것이 매우 즐거운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본능들에 의해서 또한 증대되어질 수 있다.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자체가. 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자, 이렇게 stand alone instinct 하면 독립된 하나의 본능이다. 누구나 개별적으로 다 갖고 있는 본능이고, 근데 그것은 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전환되고, 하지만 이것은 다른 본능들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된다, 증가된다 그런 얘기죠. 뭐뭐란 점에 있어서 삶이 더욱더 즐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언제 즐거워질 수 있냐면, 자,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본능의 욕구와 그 욕망들이 충족되어지게 되면, 좀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인생 자체가 즐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본능들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증가되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야. 따라서 we want to extend life, 우리는 삶을 더 확장하고 싶어 한다 하는 얘기죠. to the furthest extent 하면 최대한으로 이런 뜻이야. 최대한으로. 왜 그러냐면 to an extent 하면 어느 정도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to a great extent 하면은 상당하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해서 to the furthest extent 하면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삶을 늘리고 싶어 한다. to perpetuate, 영속하다죠. 이러한 삶의 즐거움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end에서 자, 둘 중에 하나 찾는 문제죠. Through this instinct and pertinent pleasure that we cling to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 있을 때는 부사나 부사구, 수식어구가 이렇게 도치가 아주 강조구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it is that 강조구문이 되겠습니다. it is that 강조구문이야.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는 부사나 부사구 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부사절도 물론 강조될 수 있고 수식어구나 절이 강조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클링투는 고수하다죠. 우리의 물질적인 세상과 삶과 at large는 전반적으로 이런데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고수하는 것은 이러한 본능과 또 their 이 본능들이 갖고 있는 pertinent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통해서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여러 특강 그 강의라면서 이때 강조 구문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도 그렇고 지면도 그렇고 여러분들 좀 생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법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좋은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Our material world, 우리의 물질적 세계는 is not limited to, 제한되어 있지가 않다. 물질적 이득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함한다? 가족, 친구, 인정받는 거죠. 파워, 글로리, 영광, 기타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corporeal life pleasure 하면은 corporeal, 육체적인 그러한 삶의 즐거움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먹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seeking shelter, 피난처를, 거주지를 찾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보호를 위해서. 자, 그러면 먹는 건 왜 필요하냐면 배고픔 때문에, 갈증 때문에 마시는 게 필요하고, 수면, 그 졸리움 때문에 잠자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against 뭐뭐에 대해요. natural element s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자, 추위와 비와 같은 자연적 큰 어떤 그 악천후를 우리가 the element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s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악천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위와 비와 같은 이러한 자연 악천후에 대항하여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피난처, 몸을 숨길 곳을
찾는 이러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삶의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하면 전반적인 마음의 편안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인 삶의 즐거움은 그죠? 우리 전반적인 편안함과 관련되어 있다. 그 편안함은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몸을 숨길 곳을 찾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우리의 모든 만족감은 from material things, 물질적인 것으로부터의 모든 만족감은 실현하는 게 아니라 실현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돼야 되겠죠? 동사니까. 무엇을 통해서? 감각 시스템을 통해서. 그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학습에서 사용되는 유추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analogy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유추란 단어도 되고 비유란 단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유사점이란 뜻도 가능한 단어이고 항상 나오는 단어니까 꼭 좀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when learners see analogy between A and B가 되겠죠. 유사한 물건이나 과정과 그 다음에 어렵고 observe가 관찰하다니까 관찰될 수 없는 사물과 과정 이것들 사이에 어떤 유추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그것들은 연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학습자들은 연결을 하게 된다. 뭐뭐 사이에 그 물체의 부분과 작용 사이를 서로 연관 짓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유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 문제 해결을 과거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유추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줘 이러한 방식으로 풀었으면 학생들에게 이걸 유추를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풀도록 하는 것도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사용되는 유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문제 해결을 토대로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거니까 여기서 친숙하고 유사한 그런 과정들과 친숙한 물체와 과정들, 그 다음에 어렵고 관찰에 불과한 물체와 과정들 사이에 어떤 유추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물체의 부분과 어떤 작용 사이에 관련성을 맺게 되는 것이죠. analogies 이러한 유추는 believe to 하면 뭐뭐라고 믿어진다 하는 얘기야. increase 증대시키는 거죠.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해를 증대시킨다라고 믿어진다. 뭐뭐 함으로써 자 학생들이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추상적 개념을 비주얼라이즈 시각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다음 by helping 또 학생들이 compare 비교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 실제 세상에서 나온 유사점들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야? 새로운 개념을 비교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compare A with B가 되겠어요. While it is important that analogies 여긴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이성적 판단이나 이런 형용사들이 나올 경우에는 should가 생략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보통 필요, imperative라든가 imperative, 그 다음에 necessary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important라든가 이런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나 이런 것들이 대절에 나올 때는 주어 플러스 should를 사용할 수 있고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놓으세요. 자, 이 유추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그 유추야. should not be by trivial,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 유추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다. 언제? 그 유추가 과정을 explain, 설명하고 그 다음에 stimulate, 자극하는 거죠. 높은 수준의 사고를 자극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뭐뭐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다루기보다는 피상적인, superficial, 피상적인 유사점을 단순히 다루기보다는 자, 따라서 이런 얘기죠. describing in depth. 자, 부사니까 가로를 묶어줘야 돼, 항상. 자, 이게 주어가 되겠죠. 동명사죠. 시나리오, 목적어가 되고 이 시나리오를 where person, 여기는 이게 주어고 walking up the down escalator가 person을 꾸며주고 이 where 관계부사 안에는 is가 동사고 자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러면 where부터 여기까지가 묶여져 있고 자 이것이 시나리오를 꾸며주고 그러니까 where를 in which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를, 이러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심도 있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러면 문장 안에 동사가 없으니까 이게 is가 돼야 되겠지.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이니까 더욱더 유용하다. 누구에게? 학생들의 이해에. 뭐뭐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순히 진술하는 것보다 피상적으로 무엇을? 원자는 공과 같다 라고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이해에 더욱더 유용하다. 무엇이? 심도 있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묘사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거꾸로 걸어 올라가는 이 사람은, 자,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에 대한 하나의 유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올라가면 항상 올라가지지 않고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성에 대한 유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항상성 유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 상황 설정을 묘사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컨디션 주어죠. 그리고 이 컨디션 조건 하에서니까 under which가 돼야 되겠지.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전치사 플러스, 앞에 선에서 이렇게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나오게 되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지.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러면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 그대로 집어넣으면 전치사 뭐 쓸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조건이죠. 어떤 이 조건 하에서니까 under which가 되겠지. 이 유추는 is seen to be correct. 자, 이 유추가 정확하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이런 얘기, 조건들은, 두는 강조조동사죠. need to be discussed.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과 논의되어서 학습 내용으로 유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하나의 일환으로서의 그 유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